새 축구화를 신으니까 가슴이 웅장해진다. 너도? 안녕하세요. 한세라트 FC의 한코코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프레데터 뮤테이터를 다시 가져오게 된 이유는요. 간단하게 착용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내년에 출시 예정인 프레데터 프릭을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레데터를 신으면서 또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를 찾으면서 종합적인 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프레데터는 프라임 니트를 사용한 어퍼 그 위에 굉장히 단단한 코팅을 하고 있어요. 발등과 그리고 발목까지. 굉장히 긴 카라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처음 신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카라 부분에서 일단 어퍼부터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주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프레데터라는 이름과 그리고 또 뮤테이터라는 그 돌연변이 유전자라는 그 컨셉을 아주 잘 지키면서도 또 기능적으로도 매우 충실한 제품인데, 크게 기대했던 부분은 당연히 데몬 스킨이었어요. 14년도에 나왔던 프레데터 인스팅트의 정식적인 후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고무 돌기를 사용하는 기존의 프레데터 모델들과 동일하니까요. 근데 착용을 해보니까 이 고무 돌기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엄청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고무 돌기가 만약에 미친 듯한 극강의 마찰력을 내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다면은 전 프레데터나 또는 다른 축구화들, 그러니까 축구화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볼 터치감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신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 저 제품을 신어도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프레데터가 극강의 정말 엄청난 마찰을 내는 고무 돌기를 하고 나왔다면은 정말 많은 팬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되게 평준화되어 있는 그 기준에서 너무 나가 있게 되는 그런 고무 돌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당한 마찰을 낼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었을 때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고무 돌기들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강렬한 임팩트를 주진 않지만 그래도 볼 터치에 도움을 주고 볼 드리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이 돌기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연구에 도움을 줬던 모델이 아마 하이퍼베놈 팬텀 3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품도 포론을 사용해서 어퍼에 되게 반발력을 더 강하게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포론들 때문에 축구화와 공 사이에 약간 되게 두껍게 터치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던 모델이었어요. 하이퍼베놈 팬텀 3,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에서 나왔던 이런 모델을 보고 아디다스에서는 이 끊임없이 연구를 아마 했을 텐데,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제품에서도 착안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돌기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최근 출시되는 모델들이 굉장히 얇은 어퍼를 갖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축구화들이 굉장히 얇은 어퍼로 이제 맨발 같은 터치감, 아니면은 양말 같은 터치감을 낼 수 있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축구화들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과 또 저희 같은 축구화를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신었을 때 굉장히 좀 호평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기들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볼과의 접촉, 볼 터치감이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느낌보다는 좀 안 좋게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발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좀 살짝 거슬릴 수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볼과 발 사이에 뭐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맨발 같은 터치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프레데터보다는 아디다스의 X나 네메시스 시리즈, 나이키의 시리즈들로 가시는 것도, 또는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이 추구하고 있는 축구화들을 신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제 커스텀해서 신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웨스트햄의 잭 윌셔 선수가 데몬 스킨이 없는 프레데터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터치감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아마 니트 어퍼에 있는 그냥 무난한 터치감 정도로 느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다양한 선수들이 어퍼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축구화인데 디자인만 또 다른 축구화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두 번째 장점인 것은 이제 카라겠죠.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하이퍼베놈이나 다른 류의 축구화들보다 굉장히 이 카라가 공격적인 축구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용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정말 구두 주걱이 없으면은 착용이 어려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착용하고 나면은 발을 타이트하게 딱 잡아주는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신고 벗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의 축구화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이지만, 이게 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레이스리스라는 아디다스만의 강점이 언젠가는 발목을 잡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이키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를 이번에 출시를 했었잖아요. 터프화 모델로 나왔던 모델인데, 축구화는 끈을 묶지 않고 발 뒤꿈치 부분에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는 푸사라가 나왔었죠. 제품을 보고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은, 나이키는 이런 레이스리스가 분명히 가능해요.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되게 단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거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디다스도 되게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아마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언젠가는 이 레이스리스 제품들도 단종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인솔은 굉장히 평범한 인솔이 들어있는데요. 고가의 제품에서 이런 단순한 인솔을 쓰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선수들의 피드백이나 또는 이런 제조 단가 또는 다양한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부스트 쿠셔닝이 엄청난 체감을 주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인솔에서는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내부를 보시면은 네메시스 19에서 보여줬던 그런 프라마스 미드솔과 동일해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재질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프레임 형태로만 되어 있는 중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되게 신기한데,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부스트 폼이 들어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프라임 니트가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웃솔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얇은 게,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불을 비추면은 이게 패턴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좀 플레이를 하면 다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 중창과 그리고 아웃솔 그리고 부스트 폼이 들어가 있는 이 형태가 굉장히 안전하게 발을 잡아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의 길이도 FG 모델 치고는 좀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잔디가 1.9cm 정도 되는데, 이 잔디에 무리 없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만약에 축구하시는 곳이 손가락 한 개 마디 이상 들어가는 그런 인조 잔디라면은 무리 없이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웃솔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반원 형태의 안쪽은 또 이렇게 파여 있는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스터드 압을 부드럽게 분산시켜 주면서도 방향 전환 그리고 급 제동 등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량성 모델은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55 사이즈에 무게가 약 한 219g, 220g 정도 하더라고요. 미드필더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전천후 축구화인 거죠. 안전한 플레이 그리고 또 슈팅, 패스, 볼 터치가 잦은 그런 형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데몬 스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제품이 내구성이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이 데몬 스킨이 좀 말이 많거든요. 착용할수록 이게 되게 잘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망가졌다 이런 글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뭐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예쁜 모델인데 계속 착용하기엔 좀 신고 벗는 것만 빼면 너무 좋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디다스에서 또 한 번 혁신이 나와서 이 레이스리스 모델인데 착용까지 굉장히 편한 그런 제품이 나오면 정말 엄청난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꼭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2021년 이제 내년에 다음 모델이죠. 프레데터 프릭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에서는 2년 주기로 디자인 전체가, 그러니까 축구화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또 1년 주기로는 약간의 개선 정도만 해서 출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인 폼은 뮤테이터랑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카라가 이제 지금 현재는 복숭아뼈까지 다 가리는 그런 카라로 되어 있는데, 이 카라가 이 가운데도 굉장히 깊게 파이면서 복숭아뼈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러면서 발목을 잡아주는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데몬 스킨 고무 돌기가 그대로 가는데 좀 패턴이나 형태가 굉장히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돌기 개수가 조금 적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더 많은 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가 조금 커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했던 게 이 바로 레이스리스 이 위치에도 고무돌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몬 스킨 자체가 내구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용하시면 착용하실수록 갈려서 없어진다기보다는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더 많을 정도로 그렇게 내구성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이 가운데 부분의 경우에는 또 신고 벗을 때 또 그리고 플레이할 때 그러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부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뭐 안쪽 부분에다가 고무돌기를 넣고 그 위쪽에 다시 니트를 덮어서 그거를 이렇게 안쪽에서 잡아서 가운데만 나와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인 형태인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너무 진짜 한두 번만 차도 더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칠 거고 최근 추세가 또 이렇게 아웃솔에서 구멍을 뚫어서 정말 이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무게를 이렇게 감소하는 게 기술력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기술력을 보고 있으면은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안전할 수 있을까? 좀 착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리뷰에 도전해 볼 수 있다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착용하면서 느낀 점들과 그리고 후속작 모델과의 간단한 비교를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가성비 있는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